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계가 오늘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모처에서 만난다고 그러는데요. 모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글쎄요. 몇 명이나 모일까요?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말이죠. 공개를 하지. 왜 모처에서 비공개를 하느냐. 많이 모일 것이다. 20명 정도 모인다. 아니다. 잘해봤자 10명 모일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용산을 향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건 뭐 이제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 대련이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진짜 사이가 나쁜 거냐, 사이가 나쁜 척 하는 거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사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동남아 3개국 순방 나가는데 대통령께서 말이죠. 여기 한동훈이는 배웅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지금 선거운동을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마주 올라가느냐. 그럼 만찬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건 뭐 하나만 한 얘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모처에서 만찬을 한다는 거니까 뭔가 세를 과시하기 위한 건 분명하다. 그만큼 한동훈이가 위기를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지금 사이가 나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하나의 공적도 없습니다. 세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 용산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사이가 최악이다. 두 번째, 아무런 업적도 내지 못했다.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뭔가 자기의 계파들을 모아가지고 나 이렇게 힘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한계가 만난다. 단합대 한다는 거죠. 뭉치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가자.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자. 우리는 또 여야 의정 이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자. 뭐 그렇게 단합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모일 것이냐. 또 누가 모일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강신업 변호사가 단독으로 말이죠.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디 신문에 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한동훈계가 누구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장동혁. 이 장동혁은 뭐 한동훈이가 처음 정치하면서부터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한동훈은 개입니다. 그 다음에 F4라고 하는 여러분 진종호. 진종호도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정훈, 송파갑에 여기도 한동훈 계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진종호, 박정훈 이렇게 3명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비례대표들이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끝까지 비례대표를 고수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 다 쳐내고 얘들 줬죠. 김예지. 그래서 두 번째로 비례대표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한지아. 이 한지하고는 특수관계인지 뭔지 여기다가 또 수석 대변인을 맡기고 말이죠. 아주 중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동훈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5명 되겠죠. 그 다음에 김소희라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였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비례대표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동훈 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6명 되겠습니다. 정성국이라고 있습니다. 정성국은 말이죠. 부산 진구 갑인데 여기 교청회장인가 뭐 이렇게 한동훈이가 영입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7사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북구 갑에 로스쿨 출신 우재준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동훈하고 좀 가깝다고 그럽니다. 근데 엄청나게 가까운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한동훈 계다라고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용원 비례대표입니다. 군사 전문가입니다. 여기도 한동훈이가 사실상 포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준 애들 얘들이 사실은 한동훈하고 좀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느슨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유용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느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9명이다가 또 누가 있습니까? 김형도이가 있죠. 비서실장 했던. 그럼 10명입니다. 거기다가 박정하 원주 여기도 상당히 좀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11명입니다. 조경태는 어떻게 해서 한동훈 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깝다.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2명 되겠습니다. 송석준 경기 이천입니다. 여기도 좀 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인데요. 김상욱이가 울산 남구인데 여기도 좀 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 그냥 크게 보면 14명 정도. 14명 정도가 이 한동훈하고 좀 가까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14명 중에서 몇 명이 나타날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배현진은 사실은 한동훈 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배현진도 약간 뭐 한동훈 편을 들긴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딱 한동훈 편인지. 근데 오늘 나타난다면 한동훈 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 의원들을 먼저 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에서는 김종혁. 김종혁이가 뭐 TV 나와가지고 엄청 한동훈 이렇게 응원해 주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박상수라고 대변인이죠. 지금의 대변인 박상수. 그 다음에 김경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지호. 유이동.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김진모라고 청주의 당협위원장인데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가 지금 한동훈 개로 풀린다. 그러니까 한 20명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부른 사람이 현역 한 14명 정도, 그 다음에 원외 한 6명 정도, 물론 뭐 더 늘리려면 늘리겠지만 요 정도가 한 20여 명 되지 않느냐. 근데 얘들 중에서 진짜로 그러면 모일 사람은 몇 명이냐, 이건 봐야 된다. 한 10명은 모이지 않겠느냐. 찐찐이라고 하는 애들. 적어도 여기서 한지아는 모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장동혁, 진정호, 박정훈, 이 정도는 분명히 모이겠죠. 거기다가 원외에서는 뭐 신지호, 이런 애들은 모이겠죠. 김종혁, 요거 정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재준, 정성국, 유용원, 이런 사람들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이제 한동훈이가 공천을 줬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한번 가서 밥이나 먹자. 그러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가 지금 요 몇 명 데리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한동훈 편이고 윤석열 편은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한지아 정도? 뭐 모르겠습니다. 장동혁이도 유는 아니다. 한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심지어. 그 다음에 박정훈이라든지 또 진종호도 유는 아니다. 한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윤이냐 한이냐 최종적으로 가서 선택하라. 그러면 한해 가겠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한해 가겠습니까? 한해 정치적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임기가 아직도 2년 6개월이 더 남았는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해창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김영삼이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고춧가루 뿌렸잖아요. 그 고춧가루 뿌린 대표적인 것이 이인재를 내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김영삼한테 조금만 비율을 맞췄으면 그때 무조건 이해창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한테 눈밖에 나면 대통령 되기 어려워요. 아니 대통령커녕 정치 생명 끝나요. 대통령이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지금 한동훈 개라고 하는 애들도 이 중에서 약점 없는 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은 말이죠.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뭐 하여튼 그거 뿐입니까? 경찰 정보, 검찰 정보,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들 중에서 무슨 약점이 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함부로 덤빌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약점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본다면 장관이라도 한번 해먹고, 아니 장관 아니라도 하여튼 뭔가 요직에 한번 가고 싶고 그러려면은 이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또 하나 한동훈이가 다음에 대통령 된다, 100% 된다. 아니 그러면 거기다 배팅 한번 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 될 가능성이 지금 뭐 얼마나 높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또 대도 그때 가가지고 말이죠. 대고 나서 무조건 준다? 아니에요. 엄청 가까웠다가도 대고 나면 팽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말 한동훈이한테 잘해준 겁니다. 한동훈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지 모르지만 법무장관 씨가 안 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정말 큰 어떤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주고 결국은 당대표도 윤석열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굉장히 도움을 받고도 말이죠. 팽시키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옆에 있는 애들 한동훈 도와준다 해서 한동훈이가 나를 갖다가 끝까지 보살필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한동훈의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이 한동훈이가 피도 눈물도 없대요. 이제 강남 좌파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시던 검사장이 있잖아요. 자기가 모시던 상사. 그분이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또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사건은 안 봐주더라도 사건은 뭐 무조건 봐주면 안 되죠. 그거는. 하지만 자기가 모셨기 때문에 그냥 보통 검사장님 이렇게 부른대요.
왜냐하면 장관 물러나도 장관님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데 꼭 변호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 씨다 그러면 최 씨면 그전에는 이제 그래도 자기 모셨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지금은 변호사로 나갔어도 검사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꼭 최 변호사님 요 따위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수가 아주 없다는 거죠. 집 뺏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봐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무슨 뭐 정관예우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 정관예우 인정 안 하면서도 얼마든지 훈훈하게 하면서도 일은 일대로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싹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왜 사이가 나쁜 거냐면 다른 의원들이 그랬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좀 하야하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좀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대답을 안 하는 식으로 딱 무시를 한다든지,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뭐 그 사람이라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래고도 남았을 것이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성과 그다음에 정치적 역량을 갖고 지금은 자기 개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이제까지 자기 개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요 몇 사람 없어요. 김영삼계, 김대중계, 김종필계 그거밖에 없어. 개를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닌지 압니까? 이명박계 별로 없어요. 이명박 따라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근혜 개 들어봤어요? 그때는 대통령 할 때는 몇 명 있고 이렇게 공천 줄 때는 몇 명 있지만 이렇게 개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딱 모여라 그럼 몰리는 그런 개를 만든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몇 명 없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런 정치력으로 그런 빈약한 인성으로 무슨 개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한동훈이 당대표니까 그다음에 한동훈한테 뭐 공천 좀 받았으니까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싹 쌩까지는 않겠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더 이상 이렇게 뭐 개 모임을 한다. 개를 만들겠다. 그냥 개나 모아, 개나 10,000원짜리 개나 모아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갖고 밥이나 먹어. 무슨 한동훈 개를 만들어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대적하겠다는 그따운 짓 하다가는 삼국지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싸우겠다. 마속골 당한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정말 아니겠다 싶으면 제갈량이 마속을 베었듯이 그냥 한동훈을 베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상 강신업입니다. 강신업 TV였습니다.